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은 우리 생애에 가장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홍천 41도, 서울은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불취면 불귀라,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수원 화성을 쌓느라 고생한 석공과 노동자들에게 정조대왕이여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술잔을 채워주면서 했다는 말이라고 하죠. 이 폭염 속에 일상의 한복판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면서 호프집 만남을 가진 대통령 있었죠.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현장 속에서 체험하겠다면서 옥탑방 거주를 시작한 서울시장도 있습니다. 연출이다, 심파쇼다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가 직접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통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서민들의 가장 큰 지금 바람은 무엇일까요? 폭염 경보 속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구가 거셉니다. 출발 새아침에서도 애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라는 청취자 댓글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누진제 완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도부 구성을 위한 각 당의 움직임,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8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더운데 저는 군대 생활을 대구에서 했거든요. 근데 예. 이 서울이 대구보다 더운 거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봅니다. 예. 네. 이게 정말 39.6도인데 40도 훌쩍 넘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네. 정말 무지무지 더운데 리비아 얘기 먼저 좀 하시죠. 리비아가 아마 지금 기온이 우리보다 낮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자,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쪽에서 계시는 우리 국민 한 분의 무장단체에 필압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 벌써 꽤 오래전에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엠바고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보도를 이제 좀 자제했던 네네. 그런 상황인데 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제 다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이 무장 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을 했다는 거죠. 네네. 한국인 1명, 필리핀인 3명을 납치를 이제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이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이 영어로 나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제발 대통령님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쪽도 대통령에게 네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현지 회사에 취업한 60대 초반 남성으로 이제 장기 체류 상태에 있다고 그러고요. 외교부에 따르면 이 납치 세력이 지금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도 아직까지 없다고. 그런데 동영상을 요구했으니까 조만간 협상 제안을 해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지금 추정은 이렇게 흔히 알려진 IS 같은 이런 그런 대형 테러 조직이라기보다는 지방 부족 세력 산하의 무장 민병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사건 발생일 저녁에 합참이 아덴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 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좀 급파를 한 그런 상황이라 그러고요. 지난 4월에도 사실은 가나 인근 해안에서 한국인 선원 필압됐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무사히 풀려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질 동영상 얘기 나오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 그 2004년에 왜 김선일 씨 네. 피랍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외신으로 들어온 그 동영상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자꾸 그게 이렇게 뭐 기시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네. 이제 오버되면서 걱정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 사망 원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제주시 이제 구자읍 세화포구에서 이제 가족 캠핑 중에 실종된 최모 씨의 시신.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만인 어제 이제 제주도 정반대편 서귀포시 가파도 해상에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외력에 의한 상처가 없어서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문제는 이 해류 흐름과 역방향으로 지금 가서 이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네. 실종 위치도 워낙은 포구 내였기 때문에 네네. 포구 밖을 벗어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해양 전문가들도 지금 약간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경찰도 이 부분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네네. 일단 오늘 이제 부검을 실시해서 사인을 이제 규명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 네티즌 수사대는 타살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 씨가 들른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카드로 계산한 뒤 사라진 젊은 남성. 네네. 그리고 캠핑카에서 그 남편이 자고 있었는데 접촉사고가 새벽에 나는 바람에 네네. 잠을 깼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회색 코란도 차량.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해 차량이죠. 그 차량을 뭔 수염을 기른 젊은 남성을 네네. 이제 수사 대상에 지금 올려놓고 예. 지금 뭐 추적 중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이 네티즌 수사대가 뭔가 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 인근에서는 지난 6월에도 5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 어제 저희가 그 참 이상한 조합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룬 내용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포탈에 올라온 댓글이 무려 한 100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 가운데 그 댓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누른 게 한 2000분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이 있다면 블랙박스 빨리 확인합시다. 네티즌 한번 모아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그러니까 이런 CCTV 말고 요즘엔 그 블랙박스. 네네. 그게 굉장한 그 증거 자료가 되죠. 네네. 자, 그리고 제주도 같은 뭐 얘기인데 예멘 그 난민 관련해서요. 네. 박상기 법무장관이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난민법 폐지해라.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뭐 이런 거 다 지금 폐지를 하라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20만 명 이상이면 이제 답변을 해야 하니까 박 장관이 어제 답변에 나선 거고요. 난민 협약 가입국이 142개국인데 이 협약 탈퇴국은 없다. 네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국익 이런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 세계 난민 협약국 평균 난민 보호율이 38%인데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은 4%에 불과하고 또 인도적 체류자까지 포함하더라도 11.4%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이 신원 검증 강화로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무사증 제도는 좀 제주도 측과 함께 그 좀 보완책을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보물선 논란. 이 논란을 유발했던 신일그룹이 인양에서 이제 손을 뗀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은 허무개그. 뭐 한여름밤의 꿈. 글쎄 말이에요. 실은 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좀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경찰이 지금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로 회사명을 갑자기 바꾸면서 대표로 취임한 최용석 씨를 비롯해서 이 회사 관계자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파트너 회사로 내지는 모회사로 추정이 되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 그 유지범 회장으로 좀 알려져 있죠. 유모 회장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도는. 어찌됐건 그 이 인물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해서 신병 확보에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보물섬 테마로 가상화폐 신일 골드코인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를 모은 회사고요. 일부 뭐 거액 투자자도 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이 출국금 최용석 대표가 자신은 사기 의혹과 관련이 없다.
네네. 이러면서 이 사의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모든 일은 싱가포르에 있는 그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다라고 좀 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나와서는 그 류모 씨하고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인양은 역시 불가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침몰선의 보물이 아니라 마음속의 보물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협치 전국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은 정작 힘을 합칠 이슈보다는 힘 겨루기를 할 이슈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무사 문건이나 드루킹 특검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론도 기온만큼이나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당이 새로운 지도부 만들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9월 2일입니다. 각 당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말 그대로 정치권 탈바꿈의 시즌입니다. 바른미래당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당대표 레이스 시작 앞두고 여러 이슈 바른미래당 상황을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네. 요즘 뭐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어제 구체적인 일정 발표됐습니다만 전당대회 앞두고요. 뭐 네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이제 맞붙을 텐데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당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네네. 또 그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이후에 저희가 제대로 된 화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의 물리적인 화합을 넘어서 네네.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이슈 또 제3당으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 어떻게 존재감을 확보하고 네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물리적 화합에 더 나아가서 화학적 결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하지만 뭐 당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여전히 많이 그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이태규 사무총장은 단순한 모임이었다. 뭐 안심 논란과 관련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안 대표께서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안 대표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저희 당에 상당히 있다 보니까 네네. 전당대회에서 이분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아마 후보자들이 다 가질 것이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을 할 텐데 네네. 저는 안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네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대개 후보들이 내가 안심의 중심에 있다, 내가 안심의 중심에 있다, 뭐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유권자인 우리 당원들은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부엉이 모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좀 올랐었는데요. 예. 이 같은 상황이 당내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심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네. 다만 뭐 소위 안철수를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금 전당대회에 이미 출마하고 있는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우리 당의 진정한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안심 관련 논란은 결국에는 손학규 전 상임 선대위원장에게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뭐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여러 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당원이라면 누구든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특정 후보하고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실을 저는 왜곡하는 일이고 네네. 오히려 건전한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네, 그 사법 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이슈가 뭐 연일 그 탑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대표님께서는 뭐 법률가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특별 재판부 도입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예.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의 과거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사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 큰 문제인데요. 네네. 이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소위 지금 영장 신청 단계에서 계속 기각되고 하면서 이 법원 내부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정상적인 영장 전담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는 네네. 영장 발부되기도 어렵고 그 이후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렵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사람들, 독립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네네. 여기를 통해서 영장 발부도 하고 나중에 재판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특별재판부의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뭐 자주 있지 않은데요. 네네. 뭐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법원 내부의 사람뿐만 아니라 네네. 법원 외부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많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 가운데 하나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그 재판 거래까지 하면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대법원 자체에 저는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고법원이 생기면 역할이 3심의 역할을 하는 법원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배치될 판사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지원 조직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조직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조직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우리 대법원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처리하고 간단한 사건들은 상고법원 만들어서 처리해야 된다. 네네. 라고 하는 이유로 상고법원 필요성을 얘기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좀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대법원의 지나친 흑심이 컸다. 네네. 그리고 저도 생각이 좀 짧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요즘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대법원의 사건 처리의 그 용량 자체가 너무 초과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던 것이군요. 네, 워낙 뭐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상당히 많은 판결이 심리불속행위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상고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얻기는 어렵다. 네네.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별재판부 뭐 도입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부분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법 대법원의 재판 이 너무 많은 사건이요. 예, 예. 이거는 아마도 이제 대법원의 심리 방식을 네네.
지금보다 이원화를 하고 네. 좀 더 사람을 늘려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법관 자체를 늘린다기보다는 대법관을 지원하는 네네. 법관들을 늘려서 심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관을 늘리진 않아도 대법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큰 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많은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 굉장히 말은 그럴싸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수요를 늘리고 경제를 바로잡겠다, 네네.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소득이 생기는 원천을 생각해 보면, 네네. 사실은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도 기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나치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고요. 네네. 또 기업의 혁신성과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경제정책은 이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을 나라의 세금으로 메꾸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일시미봉책일 뿐이고 나라의 재정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지금 보면요, 기업의 입장을 저희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네. 그동안 이익은 많이 쌓아놓고 뭐 사내 네. 유보금 같은, 그런데 고용 창출에는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참 많거든요.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내 유보금이 많고 고용 창출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네. 사내 유보금을 결국은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지만 고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려고 하면 기업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 새로운 산업을 계속 기업들에게 북돋우는 그런 정책을 피고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기업들은 반드시 투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기업들이 이 오너 일가의 배를 채우는 네네. 그런 잘못된 정책을 하면서 일가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점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권을 남용했던 그런 네네.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원내대표로서 활동하시던 그 고 노회찬 의원 비보 접하시고 참 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저도 지켜봤는데요. 예, 결국엔 드루킹 특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다 벌어진 일일 텐데 앞으로 이 드루킹 특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드루킹 특검이 권력 핵심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해라 해서 특검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네네. 또 정치권도 특검의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소환 또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야권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침소봉대 할 일도 아니고요. 네네. 저는 김경수 지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도 특검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고 증거를 같이 덧붙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네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쨌든지 뭐 저는 진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네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연결하신 김에요. 마지막으로 네. 한 30초 정도 바른미래당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적인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네네.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세력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당이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또 경제만을 지향하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새로운 모델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한 주도 빼지 않고 아침 7시에 모여서 공부하고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고 또 민생 살리는 정책들을 법으로 반드시 입법적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그 전기요금 걱정 요즘 많으시잖아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해야 된다. 조경태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재난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사고나 비극입니다. 비단 날씨뿐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재난 수준이면 긴급 재정을 투입하기도 하죠. 지금의 폭염,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관련 입법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 폐지 입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월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부산 오전 날씨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또 더워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매일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 최고 기온 전국적으로도 뭐 최고 기온 경신했습니다만 111년 만에 이 가장 높은 그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이것도 그것 못지않게 정말 뜨겁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누진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누진제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력 공급 작간을 작성할 때 주택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누진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사실 그 누진제 폐지, 뭐 요금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국민청원까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법안을 내시면서 이 누진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여전히 그렇게 뭐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겠죠? 네, 그 누진제가 실시된 것은 1973년도부터 실시됐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는 에너지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상당히 모자랄 때였습니다. 네네. 따라서 또 산업을 또 육성시켜야 할 그런 시기였고요. 그 누진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주택용, 즉 가정용을 억제하고 희생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정의 전기까지 이제 줄이면서 이제 산업용으로 몰아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용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 주시다시피 111년 만에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더위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누진제를 저는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시대 상황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구체적인 그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누진제가 6단계에서 어쨌든 3단계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6단계일 경우에는 과거에 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에어컨을 쭉 돌리면은 한 뭐 40만 원 정도가 나오면은 3단계로 축소를 했을 때는 한 18만 원 정도 나온다. 뭐 반 이상이 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축소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드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께서는 이 정도의 누진제를 줄여서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누진제의 좀 좋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최고와 최저의 배율이 3배 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같이 이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에어컨을 한 4-5시간 정도 이상, 훨씬 더 많은 그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전기 요금이, 급증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어제 그 경제부총리 지낸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께서는 누진제 폐지는 좀 무리한 것이고 계절별 요금제 뭐 이런 대안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 어떤 해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는 정책은 저는 누진제 폐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김진표 의원께서 말씀 주신 계절별 요금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겨울철에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네네. 난방 시설을 갖다가 전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를 활용한 난방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또 누진제에 또 적용을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계절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네네. 꼭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안으로서, 누진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진전된 질문입니다만, 에너지 취약계층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에어컨을 켜는 것 자체도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취약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독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보고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적 접근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대신에 전기를 안심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며칠 전에 일본 정부는 일본 가정에다가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일본의 어떤 일본인들의 건강,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가정용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런 뉴스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명동이나 이런 상점에 가보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네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기 부담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가정용 전기 소비의 퍼센테이지는 한 13.6%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돼서 누진제 적용을 받아서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의원께서 추진하시는 완전 폐지 이전에 이번 올여름을 지나면서 이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법은 2-3년 전에 이미 과거 정권이 요금 할인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해법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좀 잘 벤치마킹하면 된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때보다 무더위가 더 길어졌고 더 지독해졌기 때문에 좀 요금 인하가 더 큰 폭으로 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의 폭염, 올해의 더위는 가히 재난 수준이거든요. 네네. 7월 말 현재 벌써 수천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27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올해의 더위는 재난의 수준으로 보고 전기요금 할인도 저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연결을 한 김에 저희들이 이 전기 이슈 말고요. 난민 이슈에 관련된 그 의원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 여성 실종 사건 나면서 뭐 난민 이슈가 그 이쪽으로 좀 연계되는 해석이 나오고 뭐 이랬습니다. 이 난민에 대한 그 정치권의 뭐 유보적인 입장 뭐 말고요. 청와대가 지금 최다 국민청원이 있는데도 전반적인 내용은 유보적인 것 같습니다. 의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먼저, 고인의 민복을 빕니다. 매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만은, 이거와 별개로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정부가 보다 더 단호한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단호한 입장이죠? 제가 최근에 난민법 폐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만은, 네네. 현재 제주도에, 지금, 난민을 가장한 예멘인들이 지금 500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저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체 건강한 20, 30대, 남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 난민 가장, 예멘인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강제 송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는 난민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난민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그런 좀 신호를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요. 그래서 협약 탈퇴국은 142개국 중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에 한 말씀 드린다면은 네네. 지금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친난민 정책을 펴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도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난민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국제기구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되 난민을 본국에 자국에 수용하는 정책은 거의 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도 작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저는 난민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저는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선 의원이신데요. 세 번은 현 민주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여야 협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협치 문제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네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할 용의가 있다. 이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비록 야당에서 발의를 하든 여당에서 발의를 하든 그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누진제 폐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법안들은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 비대위를 꾸려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막 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 했고요. 당내에서는 좌클릭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좌클릭, 우클릭 이런 표현은 저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이념에 대한 논쟁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 국가가 또 정치권이 국민을 안심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과 또 국민들이 치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회복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네. 따라서 총선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 보고 있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난민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기 누진제 문제라든지 또한 서민 물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 우선 정책을 펼쳐나갈 때 저는 그 신뢰 회복이 가능하고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되었을 때 정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도 저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